현대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62만 원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면서 음봉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가면서 첫 번째 제대로 된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많이 오른 건 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냐, 아니면 충분히 우리가 먹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세가 꺾인 종목 같은 경우는요, 고점이 바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흐름은 추세 속에 눌림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2주 뉴스를 좀 보시면요, 25년도에 글로벌적인 판매 목표가를 상향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IRA 세제 공제 수혜 속에서 계속적인 혜택을 좀 받고 있고요. 전기차뿐 아니라 지금 하이브리드에서도 지금 매출이 올라주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24년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 연간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기대감 하나만으로 현대차를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 기반에 대한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오늘 이런 거는 추가적인 음봉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은 추세를 과연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의 음봉이 과연 하락의 시작이 좀 될 수 있는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요. 현대차 주주님들 강한 수익에 대한 열망을 좀 담아서 댓글로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좀 이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죠. 68만 7천 원 고점 이후에 지금 하락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세선은 깨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추세가 깨졌다라고 본다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주황색 선 5일선이거든요. 5일선에서 지금 추가적인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5일선에서 밀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단기적인 추세도 깨진 거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시라는 거. 그리고 지금 아직도 추세 아니다. 그리고 아직 차익 실현이지 추세 붕괴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우리가 좀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기관계들에서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금융투자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이나 기타 금융 쪽에서도 지금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이런 흐름들이요, 연기금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매수세, 매도세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지금 흔들림은 나와주고 있지만, 중기 누적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좀 기간이 우세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우리가 기관들이 좀 만들어 가면서 개인들은 위에서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림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그런 흔들림 속에서 개인들을 털어내면서 본인들의 비중을 더 크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락봉은 공포 신호가 아니라요, 체력을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은 우리가 고점에 대한 재도전을 충분히 기대하면서 다음 상승에 대해서 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는요, 이런 구조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기업적인 가치가 없다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죠.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확대, 그리고 IRA에 대한 수혜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하락봉 하나의 추세가 종료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현대차를 과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과거에도 계속적인 흔들림을 만들어 가면서 대시세를 터뜨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시세를 터뜨렸던 만큼 어때요? 좀
추가적인 조정이 분명히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고 있어요. 거래량까지 들어오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은 오히려 우리가 걱정할 때다? 아니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대시세를 만들기 위한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하락봉 하나로 개인들이 흔들린다고. 그걸 통해서 비중을 만드는 주체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기준이라는 게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나 오늘은 화요일이죠. 내일이면 수요일인데 주간 중간에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기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으면서 이런 기준을 갖고 내일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구간에서 타점 그동안 어떻게 잡아드렸습니까? 영상으로 좀 잡아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상으로 좀 잡아드리다 보니까 장중에 호가창이라던가 호가창을 토대로 해서 이평선에 대한 이탈이 나온다던가 추가적인 돌파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기준을 잡아드린다는 게 조금 실시간적인 대처가 좀 미흡했다라는 걸 좀 반성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방법을 좀 바꿔서 실시간적인 이런 문자로 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좀 기준은 단순합니다. 최근 조정선 기준으로 해서 이탈이 확실히 나오는지 그러면서 최근 매물대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수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그러면서 시초가가 과연 누가 주도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느냐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얼마나만큼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면서 지금 같은 구간 제가 보는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무료로 좀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간단한데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위에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쉽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좀 이탈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추가적인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 기점으로 해서 어디까지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걱정이 좀 되시겠지만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좀 잡아드리냐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장기적인 추세는 지금 계속적으로 현대차가 유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지금 3일선 요새는 5일선만 보지 않고요. 3일선도 봅니다. 왜냐? 그만큼 움직임이 빠르게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3일선과 5일선까지 보면서 20일선까지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수렴과 함께 상승이 나오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는지 단기적인 추세가 꺾이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호가창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호가를 보면서 우리가 주체가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좀 잡아드린 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평선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와 좀 장기가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서 수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급 주체가 누구이냐 그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재료가 있는지 아니면 하락을 시켜주는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옵션을 보여드리면 이날 제가 잡아드렸던 문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월 5일이었습니다. 하나옵션 11만 8천 원에 잡으셔라. 그리고 목표가 14만 5천 원에 기간 매집 포착됐고요. 정배열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35분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이날이었어요. 이날 1월 5일날 11만 4,900원의 시가를 시작했죠. 근데 저는 11만 8천원에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이 1월 5일 이 자리였느냐 여기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시장은요, 그때 조선 테마로만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미 해군, 이 MRO가 좀 중요한데, 이게 왜 크냐면요. 지금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보수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건데 여기에 앞으로 북미항에 대한 함정 수출까지 말이 나오면서 기대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졌었던 때였는데 그게 바로 1월 5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차트를 좀 보시면 자, 그 전에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깨질 자리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닥에서 기관의 수급이 그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금요일 장 마감했을 때 좀 매수세가 강했었어요. 그래서 전날 매수세를 좀 확인하고 이날 1월 5일 날 좀 잡아드렸었는데 자, 월요일 시초부터 호가창에 매수 대기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배열에 대한 확산내 초입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요. 눌림에서 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을 조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비중을 채우는 자리로 보면서 다음 상승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나오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GST인데요. G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수익보다도 대응이라는 게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렸었냐면 보시면 지금 뭐 1월 6일 화요일 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는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GST 형 구간에 대해서 전략 매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격 과열 및 매도가 수급합니다. 수익에 대해서 좀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당시 언제였는지 보시면요. 1월 6일 이날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는데 우리가 이날 당시의 시장은요. 엔비디아발 열풍으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죠. GST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액체 냉각. 그런데 다들 많이들 체크하시는 게 이 액체 냉각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재료가 좋을수록요, 가격이 먼저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차트가 딱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시면 이평선의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면서 좀 벌어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흐름이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이런 상승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때 거래량과 함께 수급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창에 좀 매도 물량이 심상치 않게 나오면서 자, 이때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체가 한 번 더 정반대의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래서 기대가 최고조일 때 한 번쯤 정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보시면 그날 캔들을 보시면 캔들도 영망치의 흐름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우리가 위에서 팔고 아래서 다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욕심 부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챙겨야 될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키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수익은요, 결과적으로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좀 쌓여야지. 그래야지 수익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입니다. 자, 이건 솔직히 구조가 좀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시면요. 1월 23일 금요일날 잡아드렸죠. 그래서 ABL 바이오 18만 8천 원 부근에서 우리가 목표가 24만 5천 원대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물 소화가 끝났고요. 한 번쯤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3일 날을 좀 보시면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시가 18만 원에 시작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다는 겁니다. 당시 글로벌 제약사들이 BBB, 이 BBB, 내혈관 장벽이라는 투과 기술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었고 지금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산업적인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상한 점은 이거였습니다. 전날 좀 가격이 밀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날 밀렸지만 급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물대 소화가 좀 길었었는데 특정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지키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날 영망치형의 캔들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60일선 지지를 받는 걸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승 리듬이 붙었죠. 이런 흐름들은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들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동안 좀 전에 잡았던 타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큰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수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수익을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확실한 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안전함이 운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기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50으로 구독이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서 이유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기업적인 가치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적인 가치를 보지 않고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급락하든지 급등하든지 그런 걸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업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22년 매출액만 하더라도 142조 원입니다. 그리고 23년만 하더라도 어때요? 지금 162조라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어땠습니까? 170조라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매번 좀 성장을 하다가 우리가 좀 24년도에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현대차가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9조 원대, 그리고 15조 원대, 그리고 17조 원대로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OPM을 좀 보시면 두 자릿수를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적인 개선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효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수익에 대한 이런 차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SUV, 뭐 제네시스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하이브리드 믹스에 대한 개선도 좀 나와주면서 제품에 대해서 좀 믹스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PER은 어떻냐면 글로벌적인 완성차 대비해서 여전히 조금 낮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PBR은 지금 과도한 고평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도 현대차가 크지가 않거든요. 조금 있긴 하지만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현금성 자산도 지금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피크아웃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구조가 무너질 그런 조그만한 기업은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전기차에 대한 이런 보조금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어때요? 중국 제외 이런 글로벌적인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늘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생산 확대는 관세에 대해서 리스크를 지금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글로벌적인 점유율에 대해서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요, 싸서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이미 증명이 됐고, 그러면서 프리미엄 재평가를 받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서울 수도 있지만요. 밸류가 아직까지 충분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좀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추세를 확장하기 전에 오히려 조정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한 대시세를 만들기 위한 초입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 오래 하셨던 분들은 항상 시세라는 게 한순간에 올라가지 않죠. 이런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서 사실 우리가 소소하게 계속적으로 시세 차익을 통해서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은 결과적으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런 비중 조절이 없다면 우리가 수익 만들 수 있다?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자, 혹시 아까 좀 놓치셨던 분들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해주시면 제가 무료로 지금 같은 구간에서 대응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에 대한 타점까지 좀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구간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현대차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